자, 오늘 관리자 양성교육 두 번째 시간인가? 자, 지금 두 번째 다 시간인가? 첫 번째 시간 다 들었나? 네. 어, 오늘은 이제 리크루팅 관련 얘기 좀 할 건데, 어, 음, 지금 내가 지금 본부장 하면서 지금 지점이 많지. 지금 이제 지점이 이제 20개 좀 안 되는데, 인원으로 치면은 지금 1000명이 넘어간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도 처음에 대기업 다니다가 이 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나도 혼자 시작했잖아. 혼자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인원이 들어오고 빠지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원이 지금 1000명이 넘게 늘어났고, 회사가 규모가 지금 많이 커졌다는 거지.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예전에 그 사장님한테 배운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 근데 우선은 너네들이 리크루팅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일단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처음에 영업사원은 단순히 영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단순히 영업사원이 아니라 지금 관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마인드를 지금 사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요새는 요식업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많이 뭐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잘 안 되시는 분도 많잖아. 사실은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근데 문제는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기본적으로 요식업 중에서 많이 하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치킨집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하루라도 출근이 안 하는 날이 있을까? 실제로 없어. 왜냐면 하루만 일 안 해도 타격이 크고, 옆에 지금 한 동네에만 치킨집이 요새는 10개 이상이거든. 경쟁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단골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 아픈 날에 만약에 치킨을 시켜버리면 다른 경쟁사도 쿠폰이 있고, 그러면 고객을 뺏기고 단골고객을 뺏길 수 있고, 한 번 뺏기는 게 쭉 뺏길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요새는 굉장히 치열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아파도 실제로 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사업의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내가 아프다고 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너네가 영업사원 할 때는 아프거나 뭐 일이 있으면은 출근을 안 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관리자가 생각을 한 이상, 특히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실제로 나도 영업 때는 바쁘다 보면은 뭐 지방도 가고 하다 보니까 뭐 빠진 날도 있지 당연히. 대신 보고를 했지만 회사에. 하지만 관리자가 되고 빠진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실제로 단 한 번도. 이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내가 관리자 되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너네가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 처음에 너네가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처음부터 이거를 체계화 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되고 나서 너네가 체계를 갖춘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나는 지금 한 달에 뭐 이렇게 5천만 원 벌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 지금 5천만 원 못 벌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선은 너네가 우선은 정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너희한테 들어올 팀원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줄 거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한테 배워야 될 인원들이 있는데, 너네가 만약에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친구들은 배워야 될 시간에 못 배우는 거거든. 사실 SM이 빠졌을 때는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 실제로. 왜냐면 실제 RP 하나하나 점검부터 해서 모르는 게 하늘부터 땅이야.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나도 그랬었고. 나는 처음에 입사할 때 맹장이 충수염인지 몰랐어. 그리고 충수염이 왼쪽 오른쪽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이번 어
그랬는데 나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처음에 해야 될 게 있어. 우선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야. 우선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인원이 한 명에서 두 명에서 세 명에서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나는 그 과정이 있잖아. 근데 우선은 시간을 통일했으면 좋겠어.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후에 하는 업무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너네가 지금 너네 관리자로서 오전에 가르쳐야 되는 시간, 오후에 가르쳐야 되는 시간, 그리고 가르치는 업무를 통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선은 이게 너희한테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출근해서 오전 11시까지는 주로 어떤 업무를 했냐면 1대1 트레이닝 위주로 했어. 1대1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RP 연습을 해. RP 예를 들어서 8753부터 해서 뭐 생손 차이, 저축 5가지, 소형 아파트 RP, 그 다음에 예적금 RP, 그리고 지금 내가 유튜브로 찍어놓은 그 RP들 되게 많잖아. 그런 RP들을 우선은 1대1로 연습을 해. 연습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너네가 팀원이 만약에 4명이야. 그러면은 1대1이면 딱 두 팀인 거지. 그러면 A조, B조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은 듣고, 한 명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은 재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고객이야. 그치?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A4 용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면지에다가 RP 듣고 마음에 들었으면 소개를 3명을 해줘야 돼. 이 상황으로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한 RP당 너네가 연습을 시킬 때 그냥 RP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8753을 해. 그러면 8753을 하고 고객한테 3명을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형화되는 되는 RP를 하면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애드립이 들어가야 돼. 3명을 소개받기 위해서 약간의 애드립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RP 하다가 좀 거기 맞게 실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예를 들어서 저축 5가지. 근데 저축 5가지만 동영상하고 연습할 때는 이해는 했지만 소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1대1로 할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이게 RP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애드립을 넣어야 돼. 미션을 주는 거야. 오전 연습할 때. 3명을 소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RP 들어보고 3명을 소개해 줄 것 같으면 냉정하게 1명을 소개해 줄 것 같다, 2명을 소개했다, 3명을 소개했다. 대충 이름을 적는 거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RP 하는 사람은 어떨까? 3명을 소개받기 위해서 약간의 애드리브가 들면서 연습을 하겠지?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거 연습을 처음 시켰을 때 어땠을 것 같아? RP를 다 할 줄 알아.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 대부분 팀원들이. 근데 하면서 이게 매달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RP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오전에 연습하다 보니까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RP를 하면서 소개를 받는 걸 감을 잡기 시작하더라고. 해보니까. 너네가 하면서 이해가 가게 될 거야. 근데 이 시간을 월, 화, 수, 목, 금 오전에 잡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근데 이걸 하면서 소개받기 위해서 이제 혈액혈당도 응용을 해서 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지나가잖아?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 2달 지나면 더 올라가고. 점점 응용하면서 점점 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있어. 팀원들이 대부분이 상향 평준화가 돼. 실제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통 그 동영상을 보고 공부한 친구들은 그거야. 예를 들어 축구를 해야 이해는 하는데 책으로 이해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방법은 그 책으로 이해한 거를 실제로 경기를 뛰는 걸 연습하는 거야. 차이가 크게 나. 너네가 만약에 관리자로 생각해봐. 너희 팀원들이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봐.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아, 안 늘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들어. 굉장히 많이 들어. 엄청 많이 느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은 듣고 한 명은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시간이 많이 잡을 거면 하루에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우선은 너네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시간 조정할 수 있겠어 오전에? 이거를 해야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보고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약간 혜택을 좀 너네가 뭐 어려운 뭐 보고책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혜택을 줘도 괜찮다 생각해. 대신에 여기에 직출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말은 쉬어도 되는 거야. 주말 놀아도 돼. 예를 들어서 아까 기성이도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 다 안 하는 사람은 토요일 출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차라리 주말 놀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시키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그게 깔끔하잖아 사실은.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체계가 이게 정해져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들어올 사람한테 교육을 하더라도 툴이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하는 건지 그리고 RP가 뭔지 뭔가 보여주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보통 정형화된 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만약에 너희가 리크루팅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많이 봐야 되는 건 회사 홈페이지야. 지금 우선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건 회사 홈페이지야. 그러려면 너네가 회사 홈페이지를 꿰뚫고 있어야 돼.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서 회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로 누구한테인가 얘기할 때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축구장을 갖고 있고 농구장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비전이 있는 거고 왜냐면 비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치? 솔직하게 있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회사에서 지금 해외여행을 100번 넘게 갔다 왔고 지금 프랑스에서 어저께 4시에 왔단 말이야. 이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고 왔다는 거지. 내 돈 주고 간 게 아니고 회사에서 보여준 거잖아. 이게 회사에 난 비전이라 생각하거든. 너네도 이번에 윈터도 있고 이번에 손보시제 여행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시스템적으로 1년에 해외여행 한 5번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어떤 걸로 하는 건지 얘기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직접 말하게 시키는 수밖에 없어.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야 되거든. 근데 좋은 게 가장 효율적인 게 만약에 인원이 6명이야 그러면 A, B, C 그룹이 있어. 그러면 세 그룹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2명, 2명, 2명 이렇게 세 그룹이 A, B, C 그룹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인다? 아 누가 RP를 이렇게 하고 누가 RP 이렇게 하는 게 보여. 그리고 한 번에 전체를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거보다 효과적인 게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 기성이는 보니까 이제 8753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지금 RP 다 필요하거든. 그 RP가 전부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RP가 중요한 게 있어. RP를 딱 시키잖아. 그럼 제대로 RP 구사를 못해 실제로. 근데 사실 그게 실력이야. 왜냐면 언제 시켜도 구사할 수가 있어요 RP를. 그건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를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개인 고객 만났을 때 소개 능력에서 그냥 드러나더라고. 내가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오전에 트레이닝을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면 안 돼. 내가 아까 조건을 줬잖아. 3명을 소개를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해서 한 명은 듣고 한 명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3명을 소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듣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적어줘야 돼. 이랬을 때 이게 부합이 돼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갈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SM 때 했던 방법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SM 때는 팀원들 전체가 다 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개 영업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최고의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 이거 딱 하나로 갈리는 거야. 소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능력 하나로 이 갈려. 예를 들어서 소개를 못 받는다 그럼 급여가 뭐 많이 못 벌겠지. 뭐 100만 원 200만 원 선이겠지만 소개를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뭐 2천만 원 이상 뭐 잘하는 사람은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버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 갈리거든. 딱 하나로 소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 다 하나로 갈려. 그래서 실제로 RP는 구사할 수 있는데 소개를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RP만 하고 집에 가서 그래.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트레이닝이 가장 최적화된 트레이닝일까? 생활 속에 그래, 그거야. 이해 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겠지? 이거를 오전마다 트레이닝 하잖아? 한 달 지나잖아? 차원이 달라. 이게 진짜 다르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이렇게 트레이닝 한 친구, 만약에 다 마라톤 친구들은 시키잖아? 앞에서 잘해. 말 잘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아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야. 어머니는 계약을 받았대. 근데 따님이 지금 손해보험 13만 원을 내고 있대. 근데 뭐 계약자는 어머니가 할 건데 그 딸이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딱 어떻게 보면 거절 먹은 거잖아. 그러면 그거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거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손흥민의 협상 과정이 생각나는 거야. 축구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기업 간 거래.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제안을 하고 싶은 거야. 그분이 손해보험이 소멸성인지 적립성인지, 그리고 어머니는 계약자니까 그 상품 알고 있잖아.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고, 나는 그 가입한 상품의 이름을 알아서 보험협회에 가서 이 상품이 소멸성 상품인지 적립성 상품인지 나는 알고 싶거든. 보장이 어떤 건지. 근데 13만 원짜리가 20년 납이면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소멸성으로 되면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내 말은. 만약에 적립성으로 연금 전환까지 되는 상품이면 어떨까? 왜냐면 이분 나이가 궁금한 거야. 이분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같은 13만 원이라도 소멸성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연금 전환되는 적립성 14만 원짜리 상품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난 다시 제안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어머니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고 거기에 대해 다시 제안을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 또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모든 건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트레이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전 1대 트레이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절이라는 게 없어, 실제로. 모든 건 다 협상 과정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 계약도 마찬가지야. 좋으면 하는 거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41대 51 법칙이잖아. 2% 차이밖에 안 되는 차이로 계약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 근데 이것도 트레이닝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거더라고,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너네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야. 이 교육 시스템이 정말 난 되게 굉장히 너네한테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너네가 지금 11층 대강당 사용이 가능하잖아.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해. 재테크 강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 설명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큰 무기거든. 그거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농구장 쓰고 있잖아. 네. 너무 좋잖아. 네. 지금 11월 되면 축구장도 완공이 되거든. 축구장 사용할 수 있어. 그 1년에 회사에서 여행을 5번씩 가. 관리자면 더 많이 가고 복지가 너무 좋아. 회사는 상장도 준비하고 있고 그 지분도 받을 수 있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회사 만약에 너네가 리크루팅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옥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 너네 카톡이라든지 처음에 뭐 배경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 인스타그램 그런 홍보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 지금 대학교 지금 저기 그런 것도 하잖아. 졸업 설명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세미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알아봐서 우리 회사 뭐 리크루팅 관련해서 그런 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단순히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거든. 왜냐면 기업 세미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리고 대학생들도 지금 졸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아직도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고 되게 많아,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거야. 근데 모든 거는 우선 너네가 시스템, 요 교육 시스템을 딱 자리 잡아 놓고 나서 하면은, 생각만 좀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이 지금 한 명이나 두 명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 교육 시스템만 잘 갖춰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때부터 영업을 뛰어서 제한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 지금 뭐, 어, 그, 그, 인터넷에 돈 주고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뭐 대학교 뭐 강의 같은 거 있잖아. 재테크 강의 같은 거 한번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그 너네 그런 매력이라든지 회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업이지. 그치? 단순히 그 뭐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하는 영업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관리자로서 회사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좋은 것들 뭐 복지 같은 것들을 알려줘서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면은 두 가지로 가는 거지. 개인 영업만 하는 것보다는 너네가 이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대상 졸업반 대학생들 많잖아. 그런 것들 진짜 많거든. 실제로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너네 지금 뭐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졸업한 사람도 있잖아. 거기 회사에 그 학교에 물어봐가지고 뭐 거기서 뭐 재테크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뚫어가지고 리크루팅 한 지점이 있거든. 그래서 뭐 체육 태권도 쪽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아. 엄청 많아. 그러니까 활동의 폭을 좀 넓히면은 근데 우선은 거기에 맞게 너네가 좀 요 시스템 교육 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 지금 내가 유튜브로 다 찍어놨잖아 교육하는 내용들을. 근데 그걸 바탕으로 그것만 해주면 돼. 시간을 딱 배분을 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워킹 떴을 때 워킹 뛰는 시간을 정해야 돼. 11시부터는 나가서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 모여있으면 안 돼. 그 시간 진짜 중요하거든. 나도 배울 때 그 점심시간은 되게 단호하게 회사에서 했었어. 무조건 그 밖에서 나가서 이제 고객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그 시간을 잡았거든. 절대 사무실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게 하면 안 돼. 실제 나도 그 SM 되기 전까지는 그 도입자인 사장님이랑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 찍어놓은 그 RP 자료를 오전에 트레이닝 제대로 하냐 그거야. 그래서 너네가 경쟁력이 있냐는 거지. 그 관리자로서 경쟁력이 있는 건 딱 하나야. 구사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자인 너네가 구상이 아니라 너네가 데리고 있는 팀원들이 구사할 수 있게 시간을 조율해서 그 시간을 배분했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도 재수다고 편입됐잖아. 근데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래서 재수학원이 있는 거야. 강제로 가리키기 위해서. 강제로 가리켜. 그리고 강제로 시험을 봐.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 그건 누가 해주냐면 선생님이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선생님인 거야. 지금 영상은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자율적으로 하면 아무도 구사 못해. 아무도. 근데 그거를 너네가 구사할 수 있게 시간 조절을 해서 감독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이거를 안 하면은 너희 팀은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하는 팀이면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바뀌는 거지. 이제 팀다운 팀으로 변모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 시간 배율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인원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제대로 가동되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막 인원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거든. 막 3, 40명 이상씩, 50명 이상씩 늘어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걸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이게 뭐랄까, 묘한 재미가 있어. 이게 커지면 또 판이 또 엄청 커지거든. 이게 또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되기까지 너네가 그 판을 만들게 되기까지 그 시스템, 시간 배율 체크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너네가 이걸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너네 계보 팀을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팀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 자율적으로 하는 팀들 많지. 솔직히 나는 그 이해 못 해. 왜냐면 그렇게 망한 팀 너무 많이 봤거든. 내가 이 금융 업계에만 15년 넘게 있었잖아. 그렇게 하는 팀들 대부분이 망했거든. 왜냐면 재수학원이랑 똑같은 거야. 자율적으로 하는 애들은 대학교를 못 가. 왜? PC방을 가고 싶거든. 게임을 하고 싶단 말이야. 자율적으로 하니까 공부하겠어? PC방 가서 게임하지. 체크도 안 해주고 안 하는데. 똑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야. 그러면 너희는 선생님으로서 성과를 내려면 대학교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PC방을 보내는 거잖아. 자율적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게 회사인 거잖아. 그걸 체크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너희 경쟁력인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는 자율적이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너네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이제 내가 좀 최대한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영상 다 찍었잖아. RP를 그거를 오전에 1대1로 해서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즐겁게 하는 거지. 이거를 오전마다 해야 된다는 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고 굳이 주말에 추가 안 해도 돼. 주말에는 놀아야지. 중요한데 평일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너네가 팀을 이루는데 여기서 출근율을 잡아주지 못하면 앞으로 너희 팀은 경쟁력이 없다 생각해. 내가 SM 때 SM 되기 전에 인원 다 잃었다가 12명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원이 엄청 많아졌거든. 그게 출근을 잡고 팀 시스템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팀원들이 돈을 버니까 그게 잡힌 거야. 그 전에는 내가 자율적으로 놔뒀거든. 망했어. 그렇게 해서 이거 정말 많이 보완하고 계속 보완하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너희 팀은 자율적으로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시간당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돼. 그래야 인원들이 체력도 늘고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난 되게 포인트라 생각을 해.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한번 시험 삼아서 지점에서도 이제 트레이닝을 조금 시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